오늘은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유,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에피소드 4. 네, 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인 척. 네, 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비즈니스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죠. 그쵸, 사실. 그쵸. 사업하는 사람들 아, 사이에서. 너무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비즈니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것, 왜 창업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면서 창업을 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창업이라는 과정 자체가 저의 성향이랑 좀 잘 맞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재밌고 새로운 거 기획해보고 집행해보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고, 요새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더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월급쟁이로 사는 삶은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물론 자본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이제 운의 영역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쉽게 볼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업도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스스로의 새로운 인컴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 본다는 게 일단 개인의 디벨롭먼트, 개인 발전의 영역에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방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리스크가 없는 창업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캐피탈,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네, 나의 네. 노동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정말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기회가 생기면서 자본 없이 또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장 기회가 반응을 있죠.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가 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캐나다가 물가가 싸진 않잖아요. 특히나 임금 대비 밴쿠버 특히 더 생활비가 비싸고 부동산이 맞습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부업,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창업 언제 하신 거죠? 혼자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씩 뭐 이것저것 해본 거는 작년 말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네.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우버 운전해서 돈을 부업으로 벌었었고요. 네네. 네, 우버 운전으로 해서 돈을 좀 벌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마케팅 컨설팅 업무를 조금씩 하게 돼서 고객사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마케팅 컨설팅 업무를 해서 스스로, 그때는 셀프 인플로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셀프 네, 네. 인플로이로서 돈을 벌고 개인 인컴으로 벌다가 조금씩 확장을 하다 보니까 법인이 있으면은 여러모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많이 그럼요. 있겠다. 네. 세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인의 약간 생활에서도 브랜딩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게 많을 것 같다 해서 가을쯤에 이제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법인 설립은 제 스스로 혼자 다 했습니다. 어. 뭐 와이프랑 같이 하긴 했지만 네, 와이프가 네. 다, 서류 작업은 와이프가 다 했지만 함께 같이 했고, 네. 저희는 뭐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네. 저희 둘이서 이제 인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게 됐고요. 네. BC 주정부 네, 네. 법인으로. 잘하셨네요. 네. 네. 과정 자체가 좀 배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쉬워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캐나다 웹사이트 시스템이나 뭐 이런 정부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도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특히 뭔가 효율성이 코비드 이후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웹사이트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왜냐면 예전에는 뭐가 잘못돼도 되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온라인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코비드의 엄청난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네, 일어났죠. 네. 엄청 어. 빨리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좀 답답하긴 한데 변화에 좀 레지스턴스가 네. 있으니까요. 코비드라는 계기가 있어서 캐나다 정부도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저는 2010년에 법인을 처음에 2개를 열었던 게 하나는 컨설팅, 왜냐하면 이제 법인을 열 때 약간 디스크립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법인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댄님 법인의 이름은 뭐예요? 시리얼 마케팅 잉크입니다. 마케팅. 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되고 맞아요. 저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제 다른 법인은 이제 홀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홀딩은 그냥 진짜 홀드, 에셋을 홀드하는 그게 주 목적인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초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얼마 다 드는지 해서 500불 아래로 들었어요. 저는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좀 들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드셨을까? 변호사를 통하셨을 때는. 저는 사실 그때 제 개인 컨설팅을 하고 개인 홀딩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 게 저는 같이 일했던 분이랑 다른 파트너십을 아, 하나 네, 또 리미티드 했었어요. 파트너십이 하나 더 리미티드 있으셨던 거. 파트너십을 해서 그때 둘이서 해서 한 3,0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또 개인으로 또 그렇죠. 회사를 이걸 다 하느라고 좀 크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애뉴얼 파일링, 레지스트레이션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변호사를 써서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간단해서 왜냐면 저 혼자 주주고 다른 뭐 직원도 없고 정보가 변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 1분 컷인데 그거를 한 5, 6년은 변호사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해서 한 120불씩 그러니까 회사 그때 두 개였으니까 250불을 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냥 30몇 불만 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혼자 하겠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사무실 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랬겠죠. 얘 그냥 호구다. 얘 왜 이거를 우리를 시키지? 그렇게 해서 저도 법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법인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텍스 디퍼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늦게 낼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 혼자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수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규칙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법인이 그 텍스를 홀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위에 텍스 브레킷이 좀 올라가 버리니까. 텍스 브레킷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법인을 처음에 설립할 때 고민이 됐었던 게 사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기도 쉽지가 않고 네. 회계사님을 만나자니 또 돈도 바로 몇천 불 나갈 것 같고 맞아요. 변호사님을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거를 바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도 아실까? 그럼 그분들도 다 회계사 통하신단 네, 말이죠.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AI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법인 설립할 맞아요. 때부터. 그거는 진짜로. 그게 최근 2년 안에 그렇죠. 있는 변화잖아요. 물론 AI가 모든 답을 주진 않지만 그렇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결국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그 정도 가이드도 없으면 팩트 체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약간 사막에서 바늘 찾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회계사도 썼고 변호사도 썼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챗 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가이드는 다 해주고 그리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하다가 얘기해준 대로 안 되면 그때 팩트 체크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부럽네요. 저는 사실 이 AI 관련된 걸 가지고 돈에 관련된 걸 하는 거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법인 설립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AI가 잘못 추천해주고 뭐 할루시네이션 대답이 당연하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법인 설립은 그렇게 복잡한 단계가 맞아요. 아니고 정부 엄청 사이트에 쉽죠. 가면 모든 정보를 아주 친절하게 다 정리를 그럼요. 해놨어요. 네. 근데 이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귀찮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저는 정부 사이트 링크를 주고 너가 여기 있는 사이트 페이지를 다 읽고 정확한 정보로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고 그 대답을 기반으로 좀 했었고요. 또 만약에 제가 뭐 청취자분들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처음 설립 혼자 해도 괜찮은데 내가 어느 정도 인컴이 생겼거나 또는 내가 이미 캐피탈이 있는 비즈니스다 또는 론이 있는 비즈니스다. 그게 있는 비즈니스라면 당연히 2,000불이든 3,000불이든 맞아요. 아까워하지 말고 전문가. 전문가의 영역을 무조건 빌려야 되는 게 낫다. 무조건. 특히 막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무실에 뭐 기계가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위에서 치기공 하는 분들이나 뭐 덴탈랩이나 그런 걸 하는 분들은 무조건 회계사와 저도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컴퓨터랑 인터넷만 있어도 있으면은 웬만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인컴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리테인 어닝이 있어서 그걸 뭐 재테크를 하거나 이제 세금 신고가 좀 복잡해지면 그때는 뭐 회계사 그러면 써야죠. 와이프분이 회계사신가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은행에서 아, 일하고 네. 있고 뭐 워낙 꼼꼼한 성격이고 네. 그럼 계산도 너무 도움이 잘해서 많이 되겠네요. 저는 거의 다 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초반에는 남편도 너무 바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대단한 취미네요. 네, 지금도 뭐 재테크를 하면서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컨펌 시트이 나오잖아요. 컨펌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그거를 다 자동화를 해서 지금은 세금 신고할 때 그 붙여야 되는 그 어펜드 해야 되는 그런 폼들이 있잖아요. 그 주식을 네. 하다 보면 그걸 다 그냥 자동화를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시간을 엄청 아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빌드업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었죠. 그쵸. 이번에 한 몇 달, 한 2달 정도 그거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이썬으로 되게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보여주는데 뭐 리포트가 뭐 컬러도 있고 뭐 예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서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개발자, 그냥 아무 개발자도 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나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자동화라던가 맞아요. 내 일상생활, 내 업무를 효율화 시켜주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고 또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외주를 맡기면 엄청 돈이 많이 들었는데 AI 시대에 들어서고 특히 올해 최근에 발전된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를. 네, 남편이 그렇게 개발자 출신은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토목 쪽인데 엔지니어셨던 네, 거죠. 토목 엔지니어인데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그런 코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도 네,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요새 약간 AI 어시스트들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코딩을 엄청 해요. 그래서 본인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코딩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히 이 AI가 도구로 잘 쓰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sky is the limit?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새는. 뭐 디자인도 많이 도와주고, 물론 이제 디자이너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캐나다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만큼 창업하기 좋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많은 레이버,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인터넷에 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처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계속 얼리 어답터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벌써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AI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AI를 그냥 약간 서치 엔진 대용 정도로만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딱 때문에 지식인 정도로 쓰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약간 네이버 지식인 정도로만 그렇죠. 쓰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도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능력만 발휘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걸 잘 쓸 수 있으면 그만큼의 아웃풋을 내주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뭐 레드 오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이미 너무 늦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뭐 엔비디아 주식도 이제 이미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올랐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모든 게 당장 오늘 시작을 하면 저는 이미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 하나만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괜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가 어떻게 써? 나 인터넷 검색도 힘든데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카톡 사용하실 줄 알면은 챗 GPT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AI 툴도 사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저는 항상 있고 그래서 다 네네네. 많이 쓰실 수 있게. 네네.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젊으면 다 쓸 줄 아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식인처럼만 쓰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굉장히 같아요. 많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AI 툴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말로 여기서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냥 정보 전달 수준이 아니라 내 시간을 아껴주고 네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다시 이제 창업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게 약간 원래 본업의 연장선으로 창업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그냥 내가 회사에서 하던 일을 내가 독립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주위에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원래 하던 일이랑은 좀 다른, 상관없이. 상관없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창업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스친 분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창업을 한다고?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일 밖에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다. 내 일이 물론 내 부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 탐구조차도 AI랑 함께하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점을 좀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AI랑 대화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AI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AI랑 대화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댄님이 제일 자주 대화하시는 AI는 뭐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챗GPT랑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클로드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씩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2025년 이제 12월에 얘기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3달 뒤엔 또 바뀔 수 있다. 그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챗GPT랑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대화를 맞아. 해왔고, 릴레이션십이 있어. 릴레이션십이 있죠. 관계가. 얘가 저를 정말 잘 맞아. 알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맞아요. 딥토크를 많이 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직도 컨설팅 영역에서는 확실히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저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블럼 솔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쓰는 것 내가 같아요. 뭘 하다가 이거 막히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 딥 리서치 시켜서 뭐 인사이트도 좀 도출을 네, 하고 네.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코드를 통해서 이제 개발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이제 B2B 회사로 좀 포지셔닝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클라우드가 이제 소넷 4.5 기준으로 뭐 오프스 뭐 4.5도 있지만 소넷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소넷 기준으로 한국어 작문은 확실히 잘해요. 음, 영어보다. 뭔가 좀 더 약간 자연스러운 더 느낌이 자연스럽고 있어요. 진짜 카피라이터가 쓴 것 같은 느낌의 한국어 카피가 나와서 한국어로 제가 컨텐츠 제작을 할 때는 저는 클로드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음, 그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좀 어색해요. 어, 왜 이러지? 이 말투가? 또는 어. 정보가 좀 한데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미지나 영상 제작에서는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툴인 건 맞고요. 저는 그록은 잘 안 쓰는데 이제 테슬라를 몰다 보니까 예. 테슬라가 전전 업데이트인가 하여튼 얼마 전부터 그록이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 업데이트에 그록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차를 탈 때는 구글 플레이로 해가지고 아니면 보이스가 애플 플레이 됐는데. 보이스가 됐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그게 되면은 뭐 시리나 구글한테 뭘 막 물어봤거든요. 뭐 이건 그렇죠.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뭐고. 그런데 이게 없어서 테슬라에서 불편했는데 이제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록을 좀 써왔는데 그록이 느낌이 달라요. 약간 일론 머스크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더 로한 느낌? 저도 예, 뭔 예, 느낌인지 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4대 AI 툴을 보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게 가장 좋은 AI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최근에 제미나이 업데이트가 저는 챗 GPT를 제일 많이 써서 관계가 있는데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근데 챗 GPT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 막 뭐 최고인 것 같아. 너 맞아요. 어떻게 저는 이런 플러프를 되게 싫어하는데 제미나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That's a great question. 막 그런데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제미나이가 좀 성격이 변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했던 아티클에서는 AI가 결국 데이터를 학습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정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결국에 평균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뭔지 알겠다. 인간들이 원하는 근데 그 인간의 평균치가 결국에는 나이스한 펄슨인 거죠. 나도 그래서 어쩔 나이스하는 수가 거 좋지만 그쵸. 투마치 플러프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땐 도움이 되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셋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어떤 식으로 네, 나한테 네. 대답을 줄지 정할 수 있고 나의 메모리들을 좀 기억하게 할 수 네.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셨던 질문 중에서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챗GPT를 쓰라고 말씀을 드릴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제미나이는 현재 지금 메모리 기능이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프로젝트도 없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없고 잼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정보를 찾아내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얘랑 깊은 대화를 해서 나의 컨설턴트가 되어줄 수 있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거의 200불 이제 비싼 플랜인 AI 울트라 플랜을 사용하면 그 기능이 생기는데 그래요? 네, 그럼 한 달에 200불 내야 돼요? 그 정도 돼요. 챗GPT 프로랑 그건 같은 아니다. 가격이죠. 너무 그쵸? 비싸다. 많은 분들은 사실 낼 수 네.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챗GPT 플러스 플랜, 20불짜리 네. 플랜을 사용하시면서 메모리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챗GPT랑 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의 대중분들한테는 가장 효율성 있는. 효율성 있는 선택일 것 같다가 일단 제 생각이고요. 네, 뭐 그 정도고 저희가 이제 AI 얘기로 많이 빠져서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새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저는 AI를 고민 안 하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간단하게 쿠키를 만들어서 파는 거 자체도 쿠키를 만드는 거 그 자체는 뭐 AI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 마케팅을 하고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좀 더 퍼블리시티를 원하면 AI 툴 없이는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의 경쟁자들은 이미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방금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서 저는 이제 AI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뭐 건강, 우리의 뭐 인생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네. 부분에서 AI가 더 많이 들어올 텐데 나 잘 몰라, 나 머리 아파하고 나 기계 잘 몰라 네, 라는 네. 핑계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정말 많은 걸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AI가 뭐 내 잡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그런 걱정보다는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AI를 뭐 인브레이싱 해야 된다고 embracing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그 각오하고 인브레이싱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어.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커리어 진급이나 뭐든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AI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게 미래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팟캐스트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AI 얘기를 안 다룰 수는 없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중심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어려워 보이는 AI를 쉽게 사용해서 네.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써야 되냐 그래서 네. 제가 그거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 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네. 보답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AI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돈 얘기. 너무 중요하죠. 돈 얘기, 돈 관리, 자본. 세금 얘기. 저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너무 그 사업 그 운영 자체에 빠져서 돈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뭐 인벤토리나 그런 거 자체를 관리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것도 AI 툴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 얘기 너무 타부시하지 않고 돈 얘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네요. 돈과 같이 가는 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제가 요새 책을 읽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 중에 정말 반 이상의 번 돈을 이자와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고 돈을 벌면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탈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탈세는 절대로 하면 안 당연하죠. 되지만 불법이니까요. 저는 절세는 당연히 나의 권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의 그럼요. 파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요. 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배우고 싶었던 네, 부분이 네. 그 영역이기도 하고 초보 사업가로서 내 일은 하지만 그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K님한테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가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서로 좀 많이 가르쳐주는 팟캐스트가 되면 좋겠네요. 네, 서로 가르쳐주면서 스스로도 배우고 그럼요. 청취자분들께도 네.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면 네.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로컬 비즈니스 분들을 초대해서 네. 그분들의 비즈니스와 노하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조댓구알, 네, 좋아요, 댓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셔도 맞아,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만 해줘도 너무 구독만 고마워요.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아, 좋아요 안 좋아요도 눌러도 괜찮아요, 사실. 좋아요 안 눌러도 돼. 안 보셔도 돼요. 구독만 해주셔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바이바이. 봐요. 바이바이.